이 산업혁명기에는 가장 중요한 나라가 영국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후기로 가면서 독일과 미국이 이제 영국을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근대 후기, 근대 전기를 우리가 16, 17, 18세기 중葉까지를 근대 전기라 그랬는데 근대 후기는 이제 18세기 후기 후반부부터 영국이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시기부터를 말합니다. 사실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19세기 되어서야 산업혁명을 하지만 영국은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산업혁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19세기부터 사실 이제 산업혁명기인데 영국만 좀 빨리 했기 때문에 18세기 후반부터 근대 후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영국의 산업혁명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영국의 산업혁명의 용어가 어떻고 개념이 어떻고 시기가 어떻고 뭐 이런 것을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영국 산업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가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의의가 뭔가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국은 19세기 전반기에 산업혁명을 완수했을 무렵에 125% 성장을 했고요. 후반기 50년 동안 약 또 214% 성장했습니다. 지금의 성장률로 볼 때는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죠? 뭐 100년, 50년 동안에 뭐 2배 성장한 거 지금으로의 기준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평균 1% 이상 성장을 고성장이라고 했을 때 이건 굉장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나는 고도성장입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마쳤던 1848년경 영국이 벌써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했어요. 지금은 철이 흔하지만 과거에는 흔하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철강이 당시에는 산업의 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였죠. 1933년경에 대영 제국은 세계 5억 이상의 인구를 지배했고 지표면의 거의 4분의 1을 지배했는데 이것은 당시 옛날에 로마가 지배했던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산업혁명의 개념부터 용어와 개념 등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어떤 걸 혁명이라 그럽니까? 급격한 변화 이런 걸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산업혁명은 약 70년 동안 진행됐어요. 그걸 우리가 혁명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70년이면 두 세대가 걸치는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그걸 혁명이라 그럴까?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그 개념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토인비 같은 영국의 학자는 토인비 그러면 아놀드 토인비인데 토인비가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20세기 대표적인 역사가로 평가받은 아놀드 토인비,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대작을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토인비는 그 아놀드 토인비가 아니에요. 같은 아놀드 토인비인데 조카뻘 정도 되는 친척이에요.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의 런던 대학에 우리로 치면 한국경제론 교수였어요. 영국 경제론 교수인 거지. 내가 우리 여기서 한국경제론을 가르치니까 나 같은 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당 시대에 영국 경제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놀드 토인비는 당시 영국의 경제 성장을 굉장히 급격한 변화라고 봤고 그래서 격변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절설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너무 급하게 변하니까 그 이전 세대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격변설은 다른 표현이 단절설입니다. 두 가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은 과거 농경사회 또는 기껏해야 무역 정도 하는 상업사회와 단절된 새로운 산업사회로 도약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다. 이 산업과 상업은 늘 구별을 해야 돼요. 한국말로는 비슷해요. 그죠? 받침 하나 차이야. 이응 받침이냐, 니은 받침이냐. 그렇지만 영어로는 상업, 그러면 commerce, trade, 무역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업, 그러면
manufacturing 또는 뭐 industrialization, 산업화. 완전히 다른 단어죠. commerce와 industrialization은 굉장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은 산업화, industrialized 된 거,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언윈이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사학자는 이름이 좀 이상하죠. 언윈.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가 봐. 외우기 좋죠. 언윈. 이 사람은 70년간에 이루어진 게 무슨 혁명이냐. 산업혁명은 그게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폐가 있는 단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70년간에 서서히 일어난 것을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날을 기해서 정권이 확 뒤집혀지던가 이런 걸 우리가 흔히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장구한 세월에 비하면 70년이라는 세월도 사실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학자들이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혁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닌데 학자들은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을 해요. 그런데 이 혁명이라는 것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의 용어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 개념에 대한 얘기인데 산업혁명이 자본주의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제 개념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제시대 때 일본이 이제 공장 많이 세우고 했으니까 일제시대 때 시작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1960년대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압축 성장이 시작됐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일까? 도대체 산업혁명인 걸 뭘 말하는 것일까? 공업화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본주의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 산업혁명은 뭘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어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산업혁명을 자본주의와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롤드 토인비. 이 사람은 산업혁명을 자본주의와 거의 동의어를 썼어요. 그래서 중세적 규제 대신에 경쟁이 출현한 것이다. 중세는 끊임없는 전통과 영주에 의해서 간섭받고 규제받는 것이에요. 중상주의 시대에도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중상주의는 그 단위가 봉건 영주의 단위로부터 절대 군주의 단위로 굉장히 커졌죠. 그렇지만 여전히 근대 초기 절대주의 시기에도 중상주의 이념 하에서 국가가 경제를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려면 국가가 통제를 많이 해야 된다. 마치 공산주의 시대같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거의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죠. 그런 것 같이 이 산업혁명 이전의 특징은 정부가 경제를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 규제 대신에 경쟁에 의해 가지고 경쟁에서 승자들이 살아나는 규제가 더 이상 없고 자유롭게 내버려 두고 자유롭게 기업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고 그 경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을 거의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 막스는 뭐라 그랬냐? 칼 막스는 기술혁신하고 공장제도 도입을 하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자본제 생산 양식이 성립되는 과정.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봤어요. 자본제 생산 양식. 과거에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의 장인들은 자기 작업장에서 자기 스스로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옆에 직인도 있고 도제들도 있지만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는 거지. 생산의 주체는 장인인데 장인은 자기 작업장에서 해요. 그러니까 기술자와 자기 오너십, 주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공장 주인 따로 있고 작업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공장 주인이 스스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임금과 노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칼 막스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오면 자본가는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고 거기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은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구별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는 더 이상 자기 소유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아요. 남의 작업장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거죠. 회사가 잘 되든 못하든 자기는 똑같은 월급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많이 벌어도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본 투자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이런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특징인데 이 자본주의 이런 특징이 나타난 게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토인비나 칼 막스나 전부 자본주의를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자본주의는 언제 시작했어요? 산업혁명할 때. 산업혁명이 자본주의 시작이고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견해는 아니다. 꼭 제도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것이 생기지 않더라도 급속하게 공장이 많이 생기고 경제가 양적으로 발전되고 제조업의 비중이 커지고 이런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면 전부 산업혁명이다. 산업화가 진전된 게 산업혁명이다. 그 산업화는 자본주의 하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봉건제 하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독재 정권 하에서도 공산 정권 하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사회 시스템과 관계없이 산업화가 빨리 일어나면 그건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그냥 단순한 기술혁신으로 양적으로 확대되는 과정, 공업화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과정, 이걸 산업화로 봐요. 그러니까 13세기의 산업혁명 이런 말도 써요. 13세기면 중세 융성기잖아요. 근데 그때도 기술혁신이 도입이 돼서 막 산업이 발전하고 공장이 발전하고 공장 제도는 아니지만 생산이 막 양적으로 확장되고 그러면 13세기도 산업혁명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발전 단계설에 의하면 농경사회로부터 상업이 발전되는 사회에서 그 다음에 공업이 발달되는 사회로 이렇게 이전하잖아요. 이렇게 공업이 발달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그게 어느 시대에든 관계없이 무조건 산업혁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개념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체제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공업화가 양적으로 확대되면 그것이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학자들 간에 좀 견해가 다르다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도대체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난 것이냐? 이 개념이 다르니까 시기도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영국에서 18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것 외에 뭐 13세기의 산업혁명 이런 거는 우리가 일단 산업혁명이 아니라고 치고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자본주의와 연관된 그 산업혁명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1760년대 또는 70년대를 시작의 시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완성된 것을 1830년, 40년대라고 봐요. 그럼 1760, 70년대는 어떤 시기냐면 이 방적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던 시기예요. 제니 방적기, 뮬 방적기, 뮬이라는 건 노쇠를 얘기하죠. 노쇠는 이게 혼혈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두 가지 기술을 짬뽕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런 방직혁명이 일어났던 시기를 산업혁명의 개시기라고 보고 종료기 완성된 시기는 공장이 이제 굉장히 보편화돼서 거의 모든 간의 수공업장은 없어지고 전부 공장의 형태로 사람을 고용해다가 대규모로 생산하는 그것이 일반화되는 시기. 그러니까 당연히 간의 수공업적 생산을 하던 농촌의 조그만 간의 수공업자는 몰락하고 경쟁이 안 되죠. 대규모로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니까 가격 면에서. 그래서 이제 공장으로 대체되는 시기. 이게 대략 1830~40년대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영국의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반면에 영국은 그렇게 1760년대에 시작하지만 프랑스는 미국 이런 나라들은 1830년대, 즉 영국이 산업혁명을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시작을 해요. 독일은 통일이 늦었기 때문에 더 늦게 시작했고,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뭐 당연히 다 늦게 시작했겠죠. 이렇게 그 선진국 중에서도 산업혁명의 시작은 다르게 다른데 영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영국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영국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나라를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독일과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좀 낙후된, 산업혁명에서 낙후됐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죠.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남들이, 다른 나라들이 이제 6, 70년에 걸쳐서 한 걸 프랑스는 100년 이상 질질 끌어요. 아주 완만한 공업화, 이것이 프랑스의 특징이기 때문에 산업혁명기에는 프랑스는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